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개를 지금 봤는데, 이미 답글들을 달아 놓으셔서 답글을 안 달까, 답변을 안 달까 하다가,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도 물론 그 질문자님을 돕기 위해서 답변을 달았지만, 질문자님의 어떤 궁금증이나 두려움 같은 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 2년 전 빌라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받고 여기에 신용대출을 더해서 총 2억 6천이죠. 2억 6천 대출받고 전세 들어가신 것 같아요. 7월 9일 만기 예정일이나 6월 초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6월 10일쯤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관련 연락이 왔고 전세금 2억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를 증액하기로 서로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오늘 다녀왔는데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니 집주인이 5월 초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에 걸려 있었고 6월 13일 압류 말소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으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여 계약 연장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등기부는 깨끗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압류가 들어왔다가 그 압류가 이제 말소 처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거지 않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전세금이 2억 6천인데 그 빌라가 면적은 어떻게 되고 매매가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7월 9일까지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건가요? 자, 요 7월 9일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임차인분 같은 경우 3개월 전까지는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7월 9일 만기면 3개 지금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나 계약을 해지할게요 하고 3개월 뒤에부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임차인분은 계약을 해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3개월 뒤라고 지금부터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9월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서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와는 조금 일치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서 답변을 했는데 저는 답변이 좀 많아서 이 답변들이 좀 도움이 될 줄 것 같았는데 걱정하는 마음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자님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빼세요 빼세요 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A라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거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있는데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할 때가 있고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A 물건 가진 물건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저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랑 약간 유사한 거거든요. 소유권 이전 누구한테 매매를 넘긴 거나 요것도 약간 유사한 건데 이런 현상들은 집을 가지고 있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압류가 어떤 압류이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떤 압류이냐 그냥 진짜 어떤 세금을 못 냈다, 취득세를 못 냈다, 어떤 뭐 종부세를 못 냈다, 뭐 요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소유자가 이 건물을
진실되게 관리하는 진정 소유자가 있고 깡통 전세들을 다루는 가짜 소유자들이 바지 사장들이 있는데 진정 소유자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세입자분이 살아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류라는 게 생겼다가 바로 없앴다? 그러면 소유자께서는 이 물건을 일단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압류가 들어왔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물건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대항력,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의 대항력 그대로 추후에도 그 대항력을 인정받을 건데 일단은 이게 크게 걱정이 된다면 이 소유자가 뭐 사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근로자다면 좀 크게 뭐 더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사업자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세금이나 어떤 근로, 퇴직금, 어떤 그 급여의 뭐 3개월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금액들이 물론 있긴 있는데 지금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최선순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항력이 있고 깨끗한 권리등기부에 들어갔다는 가정하였을 때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거는 뭐 추후에 뭐 나중에 이게 안 좋게 됐을 경우에 뭐 생각해야 될 문제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세 정도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세 정도 파악해 본 다음에 음 근데 단순히 이제 압류가 걸렸다 사라졌다는 그 명분만으로 이 물건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도 뭐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연, 연장을 해준다고 그랬나 은행에서는 혹시 연장을 여기 연장 가능하다 하던가요? 말소 처리 중으로 연장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연장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본인의 보증금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지금 대출이 2억 6천이잖아요. 2억 6천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해준 은행 기관에서 대출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가 이게 이 신용대출을 전세자금으로 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신용대출 기관에서 아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 알아본 데는 요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커지니까 시세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시세 대비 뭐 2억 6천이라는 전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압류가 생겼다 없어지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번 시세 파악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